자정 무렵 한 20대 커플이 택시에 탔습니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이었는데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남자 손님이 뒤늦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남자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대전역에 내려서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떨었다고 알았다. 그럼 내가 가다가 따뜻한 커피 하나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중에 돈을 입금하겠다며 따뜻한 커피까지 얻어 마신 이 커플. 그날 이후 잠수를 탔습니다. 호의가 배신으로 되돌아온 이 상황. 그날 택시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른바 택시비 먹튀 사건이 또 장거리 택시비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새벽 한 20대 커플을 태우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이게 지난달 24일 자정 무렵이었고요. 20대 커플이 그 택시 호출 어플 앱 통해서 이 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무려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잘 가던 중에 남자 손님이 사실 제가 대전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추위에 덜덜 떨다가 택시 부른 거다. 25일 그러니까 자정 지났으면 당일이겠죠. 이날 오후 5시까지 꼭 택시비 입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생각에는 앱 통해서 연결된 손님이니까 아마 등록된 정보도 있을 거고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었다고 하고요. 또 40대 중반인 이 택시기사가 보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커플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 들러서 중간에 따뜻한 커피까지 직접 사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25일 새벽 2시 20분쯤에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톨게이트비까지 합쳐서 이 택시비가 20만 원 넘게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커플 중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도 받아놨습니다. 이게 그냥 결말이 꼭 안 좋아요, 이게. 결말이 좋았으면 사건 반장에 나올 일이 없었겠죠. 결국 입금이 안 됐고요. 여자손님이 연락처를 아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냈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네요 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전화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없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예. 그제야 답이 왔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연락을 했었는데 이 여자 승객에게 이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경찰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또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있답니다. 추운 날 20대 커플이 덜덜덜덜 떠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까지 사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 택시기사도 택시비도 잊어버린 이 여성 손님. 이제 경찰은 여성의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택시기사의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20일 날 그래서 저한테 준다고 해갖고 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20일 날 전화 달라 그래서 20일 날 저녁 때 해도 전화도 없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문자를 했죠. 왜 자꾸 사람을 자꾸 약 올리고 갖고 노냐. 왜 그러냐 나한테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 21일 날 전화가 왔어요. 또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네. 꼭 드리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 근데 지금까지 또 안 주고 저렇게 문자 내용 저렇게 된 거예요.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또요. 오늘따라 이렇게 다중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좀 실수 아닌 실수 같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안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하니까 2월 20일까지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당연히 기다렸겠죠.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것도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날 문자를 좀 장문의 문자 내가 어떻게 택시 기사인데 왜 입금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똑같은 문자가 와요. 누군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뭔가 이게 참 사람에 대한 예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누군데라뇨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통화기록 정말.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게다가 얼마나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추울 것 같으니까 커피도 사다 주시고 꼭 보내라. 그러나 이제 믿고 이렇게 인천까지 데려다 줬는데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20만 원을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또 경찰서를 들럭날락 거리셔야 되니까 또 일당 반나절이 일을 못해서 사실은 50만 원의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 50만 원을 이미 내셨대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야 손해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그 엄마가 사실은 내가 몸이 안 좋고 난 수급자다. 그리고 우리 딸은 19살인데 지적장애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위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 이 기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여성 19살이라는 거 그 지적장애 전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하셔. 이분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만 주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택시비 안 내는 거하고 수급자인 거랑 지적장애인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자 기사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러니까. 자 택시에 20대 커플이 함께 탔었죠. 아까 사진 보셨죠?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 택시비 20만 원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공한 사업가. 자, 택시기사님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묻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사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남자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뭐 자기는 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고 결혼도 할 거고 그리고 저보다 연상이다 여자가 연락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 거를 네가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저한테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진짜 그 여자가 지적장애이면 남자가 더 나쁜 놈이죠. 남자가 더 나쁜 놈이네. 이 택시 기사에 따르면요, 이 남자친구가 조수석에 탔답니다. 그런데 이 오는 동안 내내 묻지도 않은 얘기를 뭐 TMI라고 하죠.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다. 여자친구는 뭐 19살이라더니 25살이다. 나보다 연상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커플이고 곧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뭐 지갑 잃어버렸다. 내일 돈 주겠다. 이런 얘기 다 한 것도 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요, 이 택시기사가 그래도 연락처 하나 주셔야 하지 않겠냐 요구를 했더니 여자친구를 향해서 네가 기사님 번호로 전화해 라면서 은근슬쩍 이 여자친구 번호를 넘기더라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는 별로 말이 없었고 남자친구랑만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교수님, 기사님 말씀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남자 손님 남자친구가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네, 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면 본인이 택시비 왜 못 냅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이 뭐 안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혼자 타고 온 택시도 아니고 본인이 같이 타고 온 택시인데 왜 여자친구한테 전화번호를 주라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자친구가 25살인데 연상이라 그러면 본인은 뭐 한 21, 22살 내지는 뭐 3살, 뭐 4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도 좀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괘씸하고요. 만에 하나 여자친구가 진짜 지적장애라고 하면 더 괘씸한 거죠. 그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앞세워서 일부러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친구도 또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요즘 말이죠. 이 핸드폰에 그 카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택시를 부를 때부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뭔가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거기 등록해 있는 카드 같은 걸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지. 저는 이제 액수도 꽤 큰 액수고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수법도 경찰에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좀 따끔하게 좀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에서 목포까지.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충남 아산입니다. 자, 택시 승객이 아저씨 목포 콜! 딱 하니까 기사님 속으로 아싸 콜 외칩니다. 자, 두 사람 같이 고속도로를 저렇게 쌩쌩 달려요. 달려서 목적지 목포의 톨게이트를 지금 지났습니다. 자, 항구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제 친구 지열이가 택시비 갖고 온대요. 하니까 일단 나와서 기사님 기다려 보는데 승객은 혼잣말로 지열이 자식 왜 안 와 이거 하면서 저렇게 어디론가 가는데 지열이 찾으러 자, 승객을 기다리다 지금 지친 이 기사님 지금
안 왔어요. 안 왔어. 택시비 못 받았어. 인류애를 잃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 27일인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의 온천역 앞인데요. 저기서 한 5, 60대로 보이는 어떤 남성이 택시기사 잡고 목포 가자. 전라남도 목포 가자라고 하니까 목포 요금이 상당히 비싸죠. 충남에서 아산에서 목포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 목포 북항으로 이제 가자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뭐 가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뱃사람이니까 나 홍어 잡으러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도착했을 때가 문제예요. 도착했을 때 지엘이 아닙니다. 선주가 돈 내줄 것이다. 선주가 준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슬쩍 도망가 버립니다. 지열이가 선주. 뭐 목포 쪽은 순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긴 한데 일단은 그 선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기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죠. 화가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하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 맞아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아유, 세상에 교수님. 아산에서 목포. 기사님 처음에 저 승객 태웠을 때 약간 조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경우가 정말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오늘 진짜 횡재했다. 오늘 진짜 35만 원. 얼마나 이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지금. 이 운전기사분의 마음을 갖다가 멍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택시기사는 사실 이 뭐 5, 60대 정도 남성이 점잖게 얘기해가지고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갖다가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는데 280이니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왕복 560km. 그리고 기름값 들었죠. 인건비 들었죠. 시간 날라갔죠. 차량 감가상각했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양심을 믿고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열흘 안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택시비를 갚으면 신고 없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언컨대 한 열흘 정도에 이 사람이 와서 돈을 낼 그 정도면 아예 그런 행위를 갖다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그 CCTV라든가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얼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엉터리로 보내고 도망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보낸 돈은 100원인데 보내는 사람 이름을 15,700원이라고 적어서 눈속임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택시 요금을 안 낸 게 지난 1년 동안 수십 번에 달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14년 경력의 택시기사 조철희 씨는 2달 전 저녁 서울 논현동에서 회기동으로 가는 호출을 잡았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갔더니 승객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근처 가서 목적지를 다시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도착하자 요금을 계좌이체로 내겠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입금 100원이 돼 있는데 아니구나. 15,700원. 네네. 승객이 내린 뒤 확인해 보니 실제 입금액은 100원. 입금자명엔 이름 대신 택시 요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착시 효과를 노린 겁니다. 손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고객님! 큰 소리로 고객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 골목으로 또 숨어서 또 뛰어가더라고요. 이 남성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0번 넘게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달아났습니다. 상습 사기 혐의로 수도권 6개 경찰에서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체한 요금은 1원에서 100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나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하는데 좀 고령의 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JTBC 유요한입니다.